김진수 쪽이에요. 김진수 크로스! 간다! 들어갔어! 손흥민! 네,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코스타리카전 무승부에 이어서 카메룬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전반 34분에 터트린 귀중한 헤딩골이 결승골로 작용을 했고요. 자, 하지만 이 경기에서 어떻게 보면 팬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또 기대를 했던 부분은 따로 있었죠. 네, 이강인 선수 출전 여부였는데 이강인 선수는 선발 명단에 포함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기에도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입중계 때도 논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벤투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크게 중용하지 않을 거라는 것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 예측을 했었을 거예요. 저도 중계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벤투 감독은 그동안 이강인 선수를 1년 반 동안 부르지 않았습니다. 소속팀에서 이강인 선수가 물론 붙박이 주전이 아니긴 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부르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이 벤투 감독은 이강인 선수가 자기 축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던 것이고, 하지만 올 시즌이 시작하면서 이강인 선수가 정말 5대 리그 어떤 곳 선정에 따르면 5대 리그 최고 베스트 11에 선정이 될 정도로 정말 압도적인 활약, 스페인 리그에서도 정말 압도적인 활약을 펼치다 보니까 소집을 한 것인데,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소집은 했을지언정 출전 기회를 2경기 180분 중에 단 1분도 주질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선발 기용은 안 할 수 있다고 봤는데 이 정도로 아예 출전도 안 시킬 거라고 생각은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된 거죠. 벤투 감독은 월드컵엔 전 무조건 데려간다고 봅니다. 월드컵이라는 것은 뭐 뛰고 안 뛰고를 떠나서 월드컵 우리가 이번 대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벤투 감독이 떠나고 이번 월드컵이 끝난다고 해도 계속 대표팀의 축구는 이어지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책임질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이강인 선수를 안 데리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대표팀의 연속성이라는 걸 따지더라도.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월드컵 본선에 가도 이강인 선수를 선발로 쓸 가능성은 굉장히 미미하다. 그리고 교체도 지금 보면 오늘도 나왔죠. 순서가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최근에 기량이 아무리 높아졌다 하더라도 대표팀 내에서 입지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줬다는 게 이번 두 차례 평가전에서 보여줬던 벤투 감독의 좀 메시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표팀 우리가 10일 최정예 11명을 뽑아서 붙는 대회이기 때문에 모든 축구 대회들은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것이지, 전체적인 저변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축구 강국들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됩니다. 뭐 브라질 보세요. 전 세계 각 나라 리그에서 브라질 선수들이 최고 수준의 선수로 활약하는 나라 리그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선수들은 브라질 대표팀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두께나 그 나라 축구 수준으로 봤을 때 우리 축구는 32위 안에 들어갈락 말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11명의 엘리트들을 모아서 시합을 했을 때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정말 4강이라는 어떤 우수한 감독의 지도를 받았을 때 그런 성과를 내는 것이지.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우리 대표팀급의 수준의 팀에서 이강인 정도 되는 급의 선수를 대표팀에 소집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거는 부상도 아닌데 저는 이거는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본인의 스타일러가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본인의 스타일러가 안 맞아서 본인이 선발로 알 수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같이 훈련을 하고 또 뭔가 플랜 B라든가 아니면은 뭐 조커라든가 충분히 우리 한국 축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축구를 해야 되는데, 벤투 감독은 자기의 축구 철학, 자기가 한국에 올 때 가지고 왔던 생각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거기에 팀을 하나씩 끼워 맞추면서 팀을 운영을 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히딩크 감독 보십시오. 네덜란드 축구는 전통적으로 4-3-3을 쓰고 변화를 준다 하더라도 보통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 위에다가 이제 소폭의 변화를 주는데, 히딩크 감독은 본인이 한국을 맡고 보니까 한국은 그때 무조건 3백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3백, 스위퍼가 있는 3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본인이 간파를 하고 자기가 추진했던 4백 버리고 3백, 홍명보 선수를 스위퍼로 쓰는 3백으로 자리를 잡고 3-4-3으로 축구를 해서 결국 성과를 냈단 말입니다. 결국 좋은 어떤 리더는 본인이 갖고 있는 철학이 아무리 압도적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현실에서 구현시킬 수 있는 재료가 거기에 맞지 않는다면 본인이 가진 재료로 가장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강인 선수를 이런 식으로 낭비하는 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선발로 무조건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당장 월드컵이 다다음 달이기 때문에 2달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4년 넘게 벤투 감독이 해왔던 축구를 버리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한국 축구를 위해서도 그건 저는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선발로 쓰지 않더라도 과연 이강인급의 선수를 한국 축구가 경기에 단 1분도 할애할 수 없을 정도로밖에 낭비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요부 그리고 오케이 그 이강인 선수에 대한 얘기를 너무 이제 후토크니까 여기까지 하고 경기 운영도 그래요. 오늘 평가전입니다. 이제 다다음 달로 다가온 월드컵 본선 경기를 앞두고 평가전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뭔가를 실험해 볼 수 있는 꼭 실험을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가 만들어진 팀이고 우리가 우승 후보권의 팀이고 우리가 정말 강팀이라면 이번 9월 평가전을 그거를 점검하고 정말 사포질하는 다 조각 다 해놓고 사포질하는 시기로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대표팀의 수준이 그럴 거라고 하는데 동의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팀을 우리가 지금 운용을 하면서 이 경기 자체를 마지막에 너무 안타까웠어요. 황의조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그것도 안타까운데 황의조를 빼고 백승호를 투입하면서 잠궈버립니다. 아니 이 평가전 이기고 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결과 자체가. 물론 이기는 게 좋죠. 좋은 건데 월드컵이라는 큰 목표를 두고 이 90분을 어떤 식으로 짜임새 있게 지금 뽑은 대표팀 선수들을 두루두루 뭐 활용을 뭐 다 활용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안 했던 것도 테스트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월드컵 예선부터 이번 평가전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 주도하는 축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월드컵 본선에 나가서 우리가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를 상대로 주도하면서 경기를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플랜 B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고 더블 볼란치 시도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오늘 벤투 감독이 결국 변화를 주긴 줬습니다. 손흥민을 원톱으로 쓰고 손흥민의 파트너로 정우영 선수를 두면서 작은 정우영 선수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좀 보고 싶었던 정말 우리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기량을 가진 팀들하고 경기했어요. 상대팀도 약한데 오늘 카메론 보니까 정말 수준 이하 선수들 많이 왔던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번 9월 평가전 2번 심지어 외국 나가지도 않고 한국 내에서만 이 2번의 평가전이 갖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마지막에 황의조 빼고 백승호 투입을 하는데 순간 뇌정지가 왔어요. 네. 이강인 선수 투입 안 한 거는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하더라도 와 이거는 정말 평가전을 아무튼 오늘 우리 이겼습니다. 뭐 좋아 이겼어요. 이거 좋은데 네 후토크 너무 빡쳤나요 제가? 네 제가 뭐 심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심한 얘기 안 하겠고 후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심한 얘기는 제가 멤버십 톡으로 제가 이어서 후토크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 후토크는 여기서 마무리 일단 할게요.